네, 지금 세계는 시간입니다. 국제 뉴스를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렇게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지금 일본이시죠? 아닙니다. 아직은 안 서울입니다. 볼일이 가셨군요. 있어서. 아, 네네. 그렇군요.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굵직굵직한 국제 뉴스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예. 국제 정세가 참 쉬지 않게 변하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좀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국제 뉴스는 끊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그 미국 현지 동부 시간으로 어제 28일이지요. 네, 우리나라하고 미국 그리고 네덜란드, 잠비아, 코스타리카가 공동 주재하는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20여 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네, 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그 재작년 2001년 연말에 바이든 정부 주도로 해서 시작된 비대면 화상 국제회의인데요. 국제사회에서 비민주적인 권위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의 연대입니다. 아무래도 유엔 상임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인 네. 러시아하고 중국이 배제되고 있어서 국제사회가 제 생각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이에 대해서 중국은 직접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그런 가운데 어제 오전에 마행주 전 대만 총통이 중국을 방문해서 4월 7일까지 옛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 그리고 중일 전쟁 당시의 유적지들을 방문하고 자신의 고향의 조상들의 묘소를 성묘하는 그런 일정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차이 현 총통은 미국을 방문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중앙 아메리카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경유하는 그런 일정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대조 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대조되는 그 전현직 대만 총통의 그 중국하고 미국 방문에 관해서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지난주 24일에 그 전화 통화를 했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네. 당사자들은 뭐 이걸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 네. 이 기회에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미중 간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는 국제사회는 상당히 불안불안하지만 네.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로 소통하면서 위기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러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강대국들의 국제사회에서의 뭐 통상적인 그런 행태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 그리고 우리와 직접 관련된 뉴스도 좀 한두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최근에 그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맞춰서 또 북한도 ICBM이나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네. 어제는 그러면서 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10여 개 이상의 소형 전술 핵탄두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제주 해상에서 우리 해군하고 연합훈련을 하고 있던 미국의 니미츠 항공모함이 부산의 해작사 사령부에 닻을 네. 어제 내렸습니다. 네, 네. 이게 그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고 6.25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여서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색다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그 독도하고 강제징용 관련해서 네.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내용이 그 일본의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했다는 보도가 어제 네. 있었죠. 저도 접해서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도 어제 일본 대사가 지금 본국에 귀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 나오키 주한 일본 대리 대사를 음. 외교부 청사로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우리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 네. 일을 제기하는 건데 뭐 이게 네. 국제 관계에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교과서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이 고등학교 교과서부터
서서히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치밀하고 꾸준하게 진행되어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고 나면 추후에 정부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무급에서 어떤 협상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쉽게 변경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이나 국익이 첨예하게 상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말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 간의 교과서나 역사 인식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좀 더 넓혀가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일 양국 국민들의 어떤 좀 개발적인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 뭐 네, 네.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역에 관련된 세계에 관련된 현안들을 좀 그렇습니다. 관심 있게 네. 좀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맞습니다. 있을 것 네,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잘못하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예. 외국에 대한 소식을 조금 더 폭넓게 이렇게 우리가 주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네, 네. 부산은 정말 바빠요. 아,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예, 소식 예. 들어온 것이 좀 있습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4월 2일에 그 네, 엑스포 실사단이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부산에는 4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4일 날 그 KTX 편으로 부산역에 도착을 해서 7일까지 3박 4일간 그 부산역을 비롯한 주요 행사 개최지 그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부산이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 그 점검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올 11월 달에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게 네. 계획이 돼 있어서, 사실상 이번이 그 공식적인 마지막 현장 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 정부하고 부산시 당국도 막바지 그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부산시는 실사단 점검이 이루어지는 이 다음 주를 내내 엑스포 주간으로 이렇게 정해서 환영하는 시민음악회, 그리고 또, 이 실사단을 환영하는 시민음악회도 열고, 네. 2030 부산 엑스포 프로포즈 인 해운대, 또는 뭐, 광안리 진두어화, 그리고 또 드론쇼 같은 다양한 행사를 열면서 실사 방문한, 실사단에게 좀 부산 전역에 걸쳐서 축제의 어떤 장을 만들므로 해서 좀 감동을 준다는 어떤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구체적으로 조금 좀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24일, 지난주 24일에는 한국하고 토고가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이제 네. 서아프리카의 토고 외교장관 일행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네. 부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우리 박 시장하고 면담을 한 후에 박람회 준비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또 네. 북한 일대도 둘러봤다고 합니다. 아, 네. 물론 이제 우리에 대한 지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어필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날 24일에 마침 유럽의 체코공화국의 주 부산 체코 영사관 명예 영사관 개관 기념식이 있어서 네.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체코의 아다모아 하원 의장 등 경제사절단도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과의 어떤 경제, 관광, 문화는 물론이고 다양한 교류를 논의하고 또 역시 2030 세계 박람회에 대한 지지와 관련된 그런 논의를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필리핀의 전직 대통령이면서 현재 필리핀 하원의 수석 부의장인 아로요 하원 수석 부의장도 20여 명의 필리핀 하원 의원단하고 같이 25일에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과의 어떤 관광, 무역, 문화 등 다양한 교류에 관해서 논의하고 역시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해서 관심사를 우리 부산시 당국하고 나누었다는 그런 보도가 네.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엑스포 실사단 방문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도 많은 해외 인사들이 부산을 방문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바쁩니다.
바쁩니다. 제가 네네네. 보니까 부산도 이제는 국제 네. 도시가 돼서요. 예. 그러니까 부산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핫플레이스로 이름을 좀 올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요새 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때문에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음. 이 부산이 국제사회의 핫플레이스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보면 이전에는 한국, 그러니까 서울을 방문하고 좀 짬이 나면 한국의 제2의 도시이기도 하고 최대 항구 도시니까 뭐 상징적으로 부산도 한번 들리는 거, 이런 일정이 주류를 이뤘었는데, 네. 아니면 이제 뭐 6.25 전쟁에 그 참전했던 국가들이 지구촌에 그 유일하게 있는 유엔군 묘소가 있기 때문에 부산을 일부러 찾아와서 그 6.25 전쟁 때 그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한 자국의 젊은이들을 추도하고 뭐 그런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아예 부산을 방문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부산만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시의 관광, 문화, 뭐 그 외에도 각종 무역과 각종 교류에 관해서 논의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부산만 꼭 집어서 이제 방문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번에 특히 그 필리핀의 하원 의원단,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인 이제 단장이 된 이 하원 의원단의 방문도 사실은 서울이 아니라 부산을 먼저 방문했던 네.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로 이동해서 이제 하원 위원장이니까 우리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이렇게 접견하고 또 양국의 어떤 관심사를 이렇게 논의했다고 하거든요. 네. 물론 뭐 우리 세계박람회에서 부산 유치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잘 좀 협조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국제 관계에서 부산의 위상이 이제는 서울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독자적인 가치, 그리고 또 행위자로서 자림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부산시 당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역할도 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음. 여러 가지 이유로 보면 이제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고 또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도 많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우정을 나누고 또 교류하는 것, 이런 것이 어느 때보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그런 시점, 환경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그런 부산 발전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바로 2030 세계 박람회의 부산 개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개최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고요. 사실 오늘이 우리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와 함께한 지금 세계 코너 마지막 시간이에요. 일본으로 이제 교환 예, 예. 교수로 이제 잠시 예, 가 예, 계시기 예. 때문에 출연이 힘드셔서 아쉬운 마음으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주 많은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TVN 부산 매거진이 덕분에 살았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과찬이십니다. 예, 건강하시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